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7페이지 국내 자료 탈도사라는 분의 그 자료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옮겨봤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것을 그 정리할 겸 해서 보시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이제 개관 부분인데 개관, 합의 종류, 간합, 육합, 삼합, 방합 다 아시는 거고요. 합의 의미, 간합과 육합, 부부의 합이다. 이유 없이 서로 좋아진다, 끌린다, 맹목적인 몰입성, 이런 것. 무리지어지다, 관계되어지다, 복합적이다. 육합은 충에 의해서 해체가 되는 거죠. 삼합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 사회적인 합이다. 두 개만 모여도 합으로서 견인력은 작용한다. 삼합은 충에 의해서 쉽게 해체가 되어서 합의 목적을 잘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이설은 삼합을 합한 에너지는 육충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반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지어지다, 관계되어지다, 복합적이다. 방합은 외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형제합, 계절의 합. 공통의 목표는 없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력만 뭉친 상황. 평소에는 남남처럼 지내다가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 서로 똘똘 뭉쳐서 함께 대응한다. 방합은 충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운의 합이 아니므로 순일성이 떨어지고 잡스럽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합의 어떤 그 결속력의 강도를 설명할 때 방합이 맨 앞에, 그 다음에 삼합, 육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삼합을 앞에 두기도 하는데 방합을 앞에 두는 것이 외부의 어떤 대항하는 역량을 참고한다면 방합을 앞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 형을 보겠습니다. 형의 종류, 사형, 자형. 형의 의미. 형은 과열, 폭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찢기는 양상. 자멸한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깎고 다듬어 조정한다. 기와세의 과열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 돌발적, 비정상적 과잉 현상이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지나쳐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가 과잉 행동으로 연결될 때 그로서 조정작용. 조정작용은 작게는 인간관계의 단절, 다툼, 비난, 구설, 크게는 법적 절차, 소송, 구속 등의 관제수. 또 다른 예로 차를 타고 가다가 과잉 행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신체적으로 과잉 현상이 벌어져서 수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또 너무 사람을 믿는 과잉 현상으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는 것도 해당. 인사신, 축술, 상형은 세 글자가 모여야 가장 강력하지만 인신, 인사, 사신, 인신, 축술, 술미, 충미 두 글자만 성립해도 형살로서 작용한다. 개인적인 이 탈도사라는 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인신과 충미는 형의 작용이 미미하고 충의 작용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편.
형은 과잉작용이고요. 충은 대립작용이죠. 그래서 인시충미는 형보다는 충의 작용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편으로 본다. 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의 종류. 천간은 충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지지의 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천간은 충으로 보지 않죠. 갑경충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 묘유, 진술, 사해. 충의 의미, 운동 방향성이 서로 반대.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두 가지가 있다. 그래, 긍정적인 영향은 충전 재가동, 부정적인 영향은 분리 상실 파괴. 다만 충은 특히 긍정적이라고 해도 언제나 손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을 한다고 해도 먼저 손상이 있는 거죠. 파의 종류 다 아시는 거고요. 파의 의미, 형이 외부적인 과잉작용이라 파는 내부적인 과잉작용, 내부적인 과잉 현상으로 인하여 갈등, 시비, 조정, 합을 방해하는 작용. 충이 외부적인 충격이라면 해는 내부적인 충격이다. 형파, 충해. 이렇게 한 그룹이 되겠죠. 지장간, 여기, 중기, 정기. 지장간 표를 이렇게 지금 털러서라는 분이 올려놨는데요. 이것은 지금 분일용사 결에 의한 그 인수와 지장간 인원용사라고 하죠. 지장간 인원용사를 지금 통합해서 지금 한 표를 올려놨는데 분일용사 하는 표는 이걸로 쓸 수 있지만 인원용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장간은 이걸로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8수하고 맞추는 거죠. 30개 그 천문학에서 우리가 차용한 10개마다 10일마다 그 대칸이라고 해서 한 궁을 세 개로 나누는, 그래서 30개 대칸으로 나누는 천문학 어떤 영향을 받긴 했지만 28수와 맞춰서 좌우묘유는 단일한 기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만 하나를 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신사해 중에서 해에 갑임. 이것은 여기서 무는 취하지 않는다. 신중에 무, 임, 경. 이것은 가능한데
해 중에 무, 갑, 임 중에 무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신사의 사정, 사고, 사생 총 12개, 12개의 궁에서 사생에서는 하나에 3개씩인데 해수는 빠지니까 11, 사고는 12. 그죠? 사정은 하나씩만 있는데 오화에서 2개니까 5. 그렇죠. 그러면 딱 28이죠. 저는 이것을 봅니다. 의미는 읽어보시고 여기, 중기, 정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합적인 이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합에서 육합, 아까 의미는 뭐 맹목성 뭐 이런 거죠. 집착적으로 생리적으로 끌리는 현상. 위치별로 년월일시 년과 월이 육합이 되면 조상과 부친 인연이 서로 관계있다, 복합적이다, 서로 묶인 상황이다라고요. 한문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합은 충이나 형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충에 의한 손상은 눈에 띄게 잘 나타난다. 원국 내 합된 글자를 충하면 충된 글자는 상실 또는 재충전이 되기도 한다. 원국에서 충으로 풀린 글자는 재기능을 찾기도 한다. 우리가 그 합류 합거를 논하는 주어법 입장에서는 원국에 합되고 있는 것을 충하면 합도 없고 충도 없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만 일단 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 아래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묘술합이 풀리면서 묘는 제작동, 술은 상신이나 재사용을 통해 변동이 일어난다. 진이 와서 충을 했어요. 그러면 무, 충, 무, 무합의 상태로 되는데 다만 충을 하는 술은 손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묘는 복원을 하는데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 묘는 원래 묘와 같은 영향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이 묘도 약간의 영향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붙어 있을 때 서로 자신이 온전히 보호받는 합은 아니죠. 붙어 있는 그 자체도. 따라서 합에서도 약간의 영향을 서로 긴장하고 대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이 소모가 되는 상태. 따라서 충으로 그것이 비록 무충 무합의 상태가 돼서 복원된다고 해도 충하는 술은 뭐 손상되는 뭐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토의 충이기 때문에 토성에는 오히려 영양이 강화되고 안에 고물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 묘도 복원이 되고 무합 무충이 되지만 어떤 영양의 그 어떤 정도에서는 조금 감축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합이 섞여 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지지도 쟁합을 봅니다. 축 하나를 놓고 자수 두 개가 합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묶이는 거죠. 셋 다 묶이는 거죠. 자와 축이. 그래서 어떤 역량의 활성화 정도에서는 둘이 세 글자 모두 원활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좀 다르죠. 자 하나와 축 두 개지만 일지와 월지만 합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합은 육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국 내에서 합은 서로 거리에 따라 작용력이 작아진다. 합이나 충이 원국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연월일시의 시기적 순서로 작용한다. 시기적 순서. 원국 내에서는 다음에 대운, 그냥 우리가 어떤 작용력을 논할 때 시기 순차적인지 아니면 동시적인지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해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주 이 행방이라고 할까, 행방?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주만 있고 대운, 유년이 없는 경우는 없죠. 따라서 어느 분 말대로 우리가 운명을 논하는 간지술의 입장에서는 기본이 육주가 되는 거죠. 육주. 사주와 대운, 유년이기 때문에 기본이 육주가 되죠. 그래서 언제나 기본이 육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입각하면 동시성이죠. 어떤 사주를 논해도 육주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논할 때, 사주의 행방을 논할 때는 반드시 육주를 놓고 동시적으로 있다. 대운과 유년이 동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동시성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누차 공부했듯이 동정의 개념으로 중요한 동정과 채용이죠. 이 명리에서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을 같이 놓고 논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는 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떤 작용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체인지 용인지 체에 작용하는지 용에 작용하는지를 따라서 어떤 그 역량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시성이 이때는 동시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운이 있고 유년이 있고 유년, 원국이 있습니다. 작용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도 마찬가지죠. 유월도. 우리가 올해가 개묘년인데 개묘라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에 어떤 사주팔자에 한 번에 연월일시에 쫙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묘라고 하는 것에서는 또 6월이 있죠. 6월. 6월에
각 간지들이 이 년을 이루는 계묘라는 간지와 작용을 하고, 또 계묘라는 간지가 그래서 작동하지 않고 멈춰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월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유월과 유년의 그 유년 간지와 또 대운 간지와 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순서, 어떤 순차적 작용, 다만 우리가 어떤 인생 전체,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무시하기도 좋은 동시적인 어떤 순간처럼 보이는 거죠. 항상 이런 유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년을 볼 때도 머릿속에 넣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동정이 나뉘어지고 그 체용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유월이 용이고 유년이 체가 이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삼합, 의미, 사회적인 공통의 목표, 원국 내의 삼합, 신과 진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르놀리시 같은 작용인데 좀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년월의 삼합은 조상과 부친의 관계. 형충파가 있을 때 삼합은 육합이나 충에 의해서 잘 합이 풀리기도 한다. 사유적인 합이다 보니 각자 애인이 불러도 세 명이 흩어지게 되고 외부의 적이 나타나도 세 명이 잘 흩어진다. 그러나 모이면 순이란 그 기운 자체다. 육합과 다르게 원국 내의 삼합을 운에서 충하게 되면 사용하는 각 글자들이 변동사가 아주 다발하게 된다. 육합과 틀리게 형사를 조금 완화하기도 한다. 뭐 한글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방합. 앞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주시고요. 방합은 사실 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방합은 세력으로 뭉친 것이다. 르놀리시 어떤 그 작용에 의미가 별로 없다. 그냥 무리지어 있는 거죠. 두 글자가 있으면 방합도 인정하는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이수분파에서 보였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합은 충에 대해서 엄청난 방어력이 있다. 합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모습이다. 어떤 합을 깨는 것은 또 다른 합이거나 충이거나 형이거나 파거나 그런 거죠. 합의 종합통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적인 일을 추구할 때는 삼합의 순일성, 삼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순일성이죠. 직업적 글을 상당히 높여준다. 방합으로 인한 명예적 일을 추구하면 잡스러움으로 그릇의 질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삼합의 순일성은 결제도장 한 번에 1,000억짜리, 방합은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런 거. 하지만 재정적인 일을 추구할 경우에는 방합이건 삼합이건 이용하기 나름으로 활용 가능하다. 충에 의해 충은 채워진 그릇을 깨트리는 파괴, 상실, 이별. 하지만 비워진 그릇은 충전, 재발동, 채워넣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희기를 가려야 됩니다.
희기를 가리는데 분명히 가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껴갈 수도 있지만, 희기를 먼저 가리는데 능숙해지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을 파괴, 상실, 이별이라고 할 때는 희신을 중심으로 충을 당했을 때는 보고요. 그 다음에 충전 재발동은 기신이 충을 당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관성의 충이 오더라도 비어진 그리심으로 재충전 작용을 한다. 그 사람의 현재 대리급 사원, 이런 식으로 보내지 말고요. 그릇 판단은 우리가 일본에서 다른 방법을 했죠. 급수로서.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는 태극점을 희신로 바꿔서 보는데, 관성이 기신이면 관성을 제압하는 어떤 식상이 희신인 경우, 또는 인성이 기신인 경우, 아니 희신인 경우, 이런 거 희신으로서 태극점을 보아서, 만약에 관성이 태극점이면서 희신인데, 그럴 경우에는 충이 오면 대리급이든 신입직원이든 흉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직단이라고 할까요? 직단. 짧게 한마디로 설명할 때는 활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연월레시 순서대로 충의 형태별 작용. 일지가 잔데 세운에서 오가 왔다. 오가 충하면 한 가지의 자가 변동사가 발생한다. 득실로 따지면 오도 희신, 자도 희신이라면 두 개가 다 실이 되겠죠. 성패로 따지면 패가 될 것이고. 세운 오가 충하면 네 가지의 자가 변동사가 발생한다. 왕자 충발일 수도 있고요. 또 회극일 수도 있고요. 회극. 왕자가 충을 당해서 발동하는, 그래서 회극,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바꾸시고, 자, 세운에서 유가 왔다. 신금일간이니까 똑같이 친구라고 일단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육합이 바로 충에 의해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충을 받는 글자는 손상이 큽니다. 그런데 삼합을 하고 있을 경우에 똑같이 충을 받아서 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손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경우보다는 손상이 적죠. 근데 여기서는
방합인 경우에 원령이 이미 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세운에서 유가 와서 충을 해도 재가 손상되는 정도가 제일 작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을 보겠습니다. 형. 삼합의 기운과 방합의 기세가 동시에 작용되어 발생하는 기세의 과잉현상. 과잉현상에 인한 결과는 자멸, 조정, 자정작용. 여기 지금 끝에 보면 탈도사께서 왜 신자진과 해자축의 형살을 don하지 않을까? 형살은 양기의 불완전 과잉현상. 그래서 운동 중에 극단적인 수운동에 대해서는 형살을 don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앞에 우리가 동학재 선생의 그 설명을 보면서 방과 국, 이것으로 배치를 해서 형을 다시 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걸 봤죠. 그래서 인묘진과 해묘미, 그 다음에 신자진과 해자축, 이것을 같이 놓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해묘미와 해자축이죠. 목과 수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동학재 선생은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고, 탈도사 선생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취한다라고 보는 거죠. 탈도사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더 붙여보자면, 음양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음양으로. 여기서 양기의 불완전 과잉에서 이해된다. 형살이라는 것이 양기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형살도 음양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인옷을, 이것은 노양이죠. 화기 때문에 사옴이 노양입니다. 화죠. 노양. 그 다음에 사유축은 소음이죠. 소음이란 뭐죠? 양다음소죠. 사유축, 신유술, 양다음소. 이것은 양이죠, 양. 양은 이렇게 같은 길이, 노양과 소음 배치를 해서 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음은 왜 노음과 소음 이렇게 노음과 소양을 배치를 하지 않는가? 여기는 지금 노음, 소양으로 안 하고 소양노음을 했잖아요. 여기는 노음, 소음 이렇게 했는데, 노음과 노음을 안 하고 반대로 했죠. 섞어서 노음과 소양 이렇게. 소양도 마찬가지로 음이 많은 거죠. 다 양소니까요. 음의 양과 대비해서 음의 특징,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기는 동기간에 증폭 반응을 하죠. 음기는 동기간 증폭 반응하지 않는다. 증폭 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뭐랄까요, 마찰이죠, 마찰. 그래서 양간 구종세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적천수에서. 서로 만나면 일단
좋은 작용도 있지만 일단 양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서로 반겨하지 않습니다. 동기간에요. 음기는 동기간에 만나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과민 반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와 만난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와 목이 만난다. 이것은 음기는 상생, 동기간에 상생할 때 음기가 증폭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수목이 상생해서 나오는 기는 공동으로 양에 대응하는 거죠. 토를 극해야됩니다. 토를. 대응. 그런데 수만 있고 목이 없으면 이 음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과 수가 항상 같이 양에 대응하는 거죠.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 가기 쉽죠. 그래서 수와 목이 연합해서 음기를 이룰 때는 그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형입니다. 이게 지금 선천. 후천에서는 목은 양으로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금도 선천에서는 소음인데 이것은 음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수를 생하기도 하지만 금의 안정성이 목보다는 더 강한 상태. 그리고 또 목을 극하고 있죠. 그래서 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목과 수가 서로 상생함으로써 음기의 어떤 증폭 현상. 증폭이라는 것은 기가 과잉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서로 내면적으로 약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와 목은 음기는 수와 목이 결합될 때 그런 현상이 있고 양기는 양끼리 만났을 때 동기끼리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형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이론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형 부분이죠. 자형. 사정지, 사정의 중복 위치 붙어 있으면 자, 이것도 자형, 이것도 자형, 물론 자형이고, 자형이죠. 이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형의 작용, 과잉현상으로 인한 자정작용, 조정작용, 자멸현상. 그래서 스스로 깎고 다듬고 조정한 행위. 우리가 이것도 시기를 나누면 됩니다. 간단하게.
긍정적인 작용은 귀신이거나 귀신작용을 하는 것이 와서 희신작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직업적으로 사용, 신체적으로 사용. 이거 읽어보시고요. 형살이 원국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직업적으로 쓰일 것인지 신체적으로 쓰일 것인지 알아야 한다. 직업적으로 쓰면 무조건 이롭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일간의 뿌리가 강한 경우 형살의 행위를 직업적인 행위, 그러나 일간의 뿌리가 약한 경우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 또 육친에 대한 형살로 논할 수 있다. 글자에 해당하는 육친이 형살에 대한 직업적 행위가 있는 육친이라고 보기도 한다. 형살에 의해 신체적인 흉을 지니는 형태. 해당 육친의 직업적인 면이 행위가 될지 신체적인 흉터가 될지는 원국 구생 세력이 강한지 대운에서 세력을 돕는지에 따라 구분될 것이다. 원국과 대운에서 세력을 돕는 육친은 직업적인 형살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육친은 십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신. 우리가 어떤 인, 사, 물 이것을 포괄하는 것이 십신, 육친. 대운과 세운. 대운에서 형살은 대운, 환경적인 조건이죠. 세운에서는 사건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운기, 이것은 대운이 되기 쉽고요. 말 그대로 하면 자, 응사, 세운이 되기 쉽죠. 여기서는 우리 이제 이건 유년이죠, 유년. 우리가 대운을 볼 때는 지금이 신의 대운이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에게 내 일간의 겁재다. 그러면 겁재와 관련된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응기하는 대운, 이것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겁재를 중심으로 이 대운을 살피는 거죠. 겁재를 중심으로 관, 재, 뭐 이런 것들을 겁재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올해 개묘년이다. 개묘년은 식신이죠. 상관이죠, 상관. 그러면 이 개수 상관이 이 겁재가 응기하는 시기에 상관에 해당되는 일이 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일단 겁재를 설하는 것이 상관이죠. 겁재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상관이 비록 나한테 기신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주보의 주신에 비추어서 다시 한 번 더 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운의 형살은 무조건 시비, 다툼, 갈등, 사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파의 의미. 형이 외부적인 과용작용이라면 파는 내부적인 과용작용. 내부적인 과용 현상에 대한 자정작용, 조정작용. 직업적으로는 뭐 이런 거 해.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사주는 다 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 모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성품 및 행동 유형,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품은 타고난 품성으로 외부적 조건에 거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행동 유형은 외부적 조건에 따라 변동하는 반응이다. 음양과 간지의 차이는 성품, 육신과 신살은 행동 유형. 내외, 본질, 표피, 이건 오행, 음양, 간지, 십신, 신살,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그래서 년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봤는데요. 앞에 주호법에서는 격신, 용신, 청신 이렇게 나눠서 봤죠. 이것들의 간지, 음양, 육진, 신살, 성품, 외부적으로는 대체로 조심성이 많으나 한번 결정하면 과감한 진행력을 보인다. 팔도사라는 분이 저 팔자를 성품을 볼 때는 이렇게 봤는데 그 뒤에 해석 근거는 이거다. 이런 자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참고할 만합니다. 시간 앞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그 다음에 자의. 시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어떠한 음양의 어떤 주기성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걸 논하는 거에 지나치게 많이 할애를 하게 되면 약간 이치상 좀 불분명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야 이것을 우리가 세분한 것이 시간이죠. 그런데 이 주야를 세분할 때 월을 세분한다거나 일을 육식갑자로 나누는 거랄지 하는 것들은 어떤 년월은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일은 근데 지구의 자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반복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12개로 쪼개서 그 시간을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들이 편의상 만든 거죠. 그래서 시간의 어떤 명략적 의미를 너무 많이 두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말년을 뜻하고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어쨌든 행동 유형 사회활동에서 보이는 독립심이 강함으로 해석 근거 내놓을지의 비교는 동심을 나타낸다. 가족관계 부모의 덕 읽어보시고요. 부모궁에 해당하는 월지 비견이 있고 이래서 이런
일제월지가 인호 삼합. 배우자. 쉽게 열리는 타입이 아니다. 한글로 고치시고요. 배우자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주는 무관사주이긴 하죠. 무관사주. 무대 위에 배우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따라 실수하기 쉬운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무관사주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이건 아니겠죠. 이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죠. 무토와 을목이 있는데 이 사주는 뒤에 제가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무토는 투간에 있습니다. 무토는 투간에 있고요. 기토로부터 보호하는 을목까지 같이 시지에 있죠. 시지에 있다. 그래서 늦다. 연하일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아까 무슨 일모라도 어떻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은 상담할 때 별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자녀 보시고요. 진로 적성, 직장운, 사업운 보시고 직업이나 직장을 논할 때는 어떤 그런 글자 자영업인지 일단 자영업인지 그다음에 직장인지 이걸 나눠야 되고 적합한 어떤 업무 체력형 두뇌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정신형이죠. 정신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육, 홍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맞춰서 태극점을 찾아서 적용해 보면 됩니다. 건강 문제, 건강은 일간의 용신, 체용이 중요하죠. 이건 대표적인 신내사입니다. 신내사. 따라서 건강 문제는 어떤 일간의 용신. 종격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종격. 이건 종신로 보는 거죠. 다만 종격은 건강 문제에서만큼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오행의 세력이 중요하다. 대운, 정유대운을 해석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해석 근거는 이런 거고요. 주어법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정유 대운이 왔다. 그러면 정화는 상관이네요. 유는 정관이고요. 이것의 희기를 가리고 격실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더 통변해 주는 거죠. 일간, 격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병, 신년. 말하자면 지금 직장에서 물 먹었죠. 물 먹었.
병화가 식신이고 신금은 편관입니다. 일간 대비. 그런데 격신 대비 겁재, 정제입니다. 겁재는 경쟁, 정제는 뭐 활동성, 부하. 기신이면 경쟁 처지는 거죠. 지지는 거죠. 이렇게 희기를 나누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병신년에 이 사람이 직장에서 물먹었다. 식신인데 식신이 이 사주에서 희신이냐 기신이냐. 식신은 진로. 기신이면 식신 때문에 식신이 격신의 겁재입니다. 진로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져서 패배하는 거죠. 진로상. 관성도 마찬가지죠. 내가 리더십, 활동해야 되는 영역, 그것이 정제 기신으로 나면 활동 영역이 작아진다. 부하한테 도리어 시달림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히 통변이 되겠죠. 이 탈도사라는 분이 설명해 놓은 것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 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주보 명리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보법으로 보면 이런 사주인데 간단합니다. 격신이 정화죠. 용신이 을목, 청신이 무토입니다. 격신이 정화, 상관인데요. 상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재주가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런데 인수가 두 개가 투간에 있어서 기신이죠. 희신 역할을 합니다. 병화를 꺼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원국에서는 무토가 임수를 취하지 않고 무토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관과 재 두 개를 주로 쓰는 사주입니다. 문제는 정화가 왔을 때 대단한 이분은 잘 나가야 되겠죠. 원래 격신이니까. 사주에서 격신은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두 개의 임수를 합하게 되는 거죠. 정유대운에. 임수도 병화를 제거하는 희신 역할을 하지만 간목을 생해서 병화를 또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를 쓰는 건데 정화가 와서 두 개의 기신 임수를 합합니다. 그러면 임수와 정화가 임수는 기신이기 때문에 희신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신성을 그대로 띠고 있고요. 정화는 여기서는 무토가 임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정화가 와서 제거를 못하게 해주잖아요. 정화는 희신인데 도리어 기신들을 붙잡아서 무토로부터 살려주고 있으니까 기신 역할을 하는 거죠. 격신이 기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대패하는 거예요. 대패. 격신인데요. 또 다른 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납니다. 격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정유대운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병신년이 왔습니다. 병화가 오면 임수가 희신 역할을 해서 병화 가신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대운, 정화대운 때문에 이게 임수를 합합니다. 도리어 가신이 홀가분해지죠. 지지, 신금은 신, 진, 수국을 만들어서 임수를 또 무토의 근을 약하게 하죠. 그리고 인목을 충합니다. 인목은 지지에서는 무토의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와 신금의 기신에 해당하는 어떤 인사물이 응하는 거죠. 격신 대비 정화의 대비 겁재죠. 그래서 겁재의 기신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겁재의 기신 성향이 뭡니까? 아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경쟁, 패배, 탈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앞에서 보신 거하고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성품, 격신의 오행화, 문명, 향상,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것답게 화를 화답게 해주는 것은 토죠. 토. 성실함, 인의예지, 신 이런 것들. 을목 겁재를 써야 됩니다. 겁재. 그런데 투관하지 않고 진중에 있어서 이것의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겁재 부정적인 측면, 수평적인 네트워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것으로서 어떤 국내에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이수문파와 동학제문파 그리고 탈도사라는 분의 세 가지 견해 그리고 역산유생이라는 분까지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제가 본 책들이 여러 권이 있지만 다 대동소이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분들을 제가 자료를 취합하기 쉬워서 이분들 대표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형충파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아마 일단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